이것을 갖다 앞쪽에 위치한 유도로 그것을 관찰할 수가 있을까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쪽이 되겠죠. 신경색증이. 그렇죠? 그러면은 손상 전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손상 부위고 여기 정상이기 때문에 손상 전류의 방향은 이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반대쪽에 위치한 유도 V2와 V3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벽 신경색증에도 불구하고 ST 분절 하강으로 돼요. 하강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뒤집어 보면은 V2, 3에서 이렇게 다, 그러니까 ST 분절 하강이 됐는데 이것을 갖다 뒤집어 보면은 이 ST 분절 상승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부정맥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QRS, 와이드 QRS, P 이걸 가지고 이 부정맥을 관찰하시지만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ST 분절의 변화가 관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쫙 했는데 여기 ST 분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V2, V3는 항상 후벽의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ST 분절 하강이 있는 경우는 이거는 하강이 있는 후벽 신경경색증을 생각하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딱 보이면 이 하강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은 ST 분절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하강이지만은 ST 분절 하강으로 12기에서 보이지만은 이 환자의 경우는 ST 분절 상승 신경경색증이 되겠습니다. 역변화에 의한 후벽 신경경색증을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그 ST 분절 상승 신경경색증 이외에 우리가 아까 1차성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장막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ST 분절 변화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심장막염이나 조기 제분 같은 경우는 인저리 크런트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그렇죠? 방향성이 없다. 그러면은 역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어떤 유도에서 ST 분절 상승이 됐는데 이게 신경경색증일까 아닐까 할 때는 의식적으로 역변화 여부를 갖다 딱 반대쪽 유도를 봐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하강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신경경색증한 ST 분절 상승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은 아닌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막염이나 조기 제분력 같은 데는 ST 분절의 역변화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총탄을 맞추는 게 그 측벽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심전도 유도에서 잘 관찰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변화가 총알배기 변화가 오지 않았을 때 아까 이게 아까 제분무기인지 뭔지 막 헷갈리고 그럴 때는 제가 의식적으로 가장 반대측에 위치한 유도의 ST 분절 하강인가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BL에서 이게 ST 분절이 상승이 돼 있는데 이게 신경경색증에 의한 ST 분절 상승일까? 라고 했을 때 자신이 없으면은 가장 반대쪽에 위치한 리드 3에서 ST 분절 하강이 있으면은 이것은 ST 분절 상승 신경경색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첫 번째 신전도에서는 여기는 아까 ST 분절 상승이 굉장히 뚜렷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근데 여기는 어때요? 뭐가 어딘지 잘 관찰하기 어려워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ABL에서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보고 이건 확실히 ST 분절 상승이야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은 아주 경험이 많은 일부의 의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의식적으로 반대쪽 위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확대를 해봤어요. 어떻게 해요? ABL에서 올라가는 건데 여기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상 전류는 아까 얘기했지만 상승과 하강이 동시에 관찰됐을 때는 무조건 상승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상승 중심으로. 그래서 이거는 측벽의 신경경색증이고 이거는 역변화에 의한 ST 분절 하강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측벽 신경경색증으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심리막 허혈에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심리막에서 ST 분절 하강이 됐으면 반대쪽에서 ST 분절 상승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질문을 받아요. 근데 상승을 거의 잘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심리막 허혈이 이렇게 딱 모여 생기질 않아요. ST 분절 상승 같은 경우는 이 허혈이 있는 부위가 뭉쳐져 있어요. 이렇게 딱 뭉쳐져 있어요. 근데 심리막 허혈은 넓게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그러니까 멀리 위치한 유도에서
ST 분절 상승을 유도할 만큼 강력한 손상 전류를 형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실내막과 하늘 같은 경우는 그에 근접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겨우 ST 분절 하강을 겨우 관찰할 정도예요. 겨우 관찰할 정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봐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벡터의 방향이 이건 이쪽으로 향하고 이쪽으로 향해요. 서로 인절의 크로트의 방향이, 벡터 방향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ST 분절 상승을 관찰할 수 있는 non ST 엘리베이션의 신근경색증은 없다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ST 분절의 상승의 모양을 넘어가는데, 우리가 QRS를 볼 때 여기서 딱 정확하게 베이스라인에서 T파가, 그러니까 S파가 끝나지 않아요. 중간에 끝날 수도 있고, 또 이 T파가 이게 딱 베이스라인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T파가 ST 분절이, 그러니까 QRS가 여기서 끝 중간 베이스라인부터 위에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ST 분절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 베이스라인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시간적. 그러니까 이 모양이 밑으로 향하는 모양을 취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현상은 어디서부터 관찰할 수 있냐면은 QT 간격이 짧은 환자. QT 간격이 짧으면 여기와 여기 간격이 짧기 때문에 ST 분절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ST 분절이 정상으로 베이스라인에 돌아올 시간적 여유가 없는 환자들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여기서 끝났지만은, 이건 애초부터 베이스라인을 내려올 의사가 없는 거예요. 위로 볼록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경우는 허혈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경우는 정상 경우에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이 신전도는 40대 남자에서 가장 흔히 관찰하는 신전도예요. 근데 여기서 베이스라인 같은 이렇게 거봐요. ST 분절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ST 분절 상승이냐? 아니죠. 왜 아니냐? 여기서 S가 여기서 끝났고 T가 바로 여기서 이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ST 분절이 베이스라인 돌아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QT가 너무 짧아가죠. 그러니까 근데 이 모양을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환자는 가슴이 아프지 않다는 거죠. 젊은 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많이 신전도입니다. 이거 가지고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스테미에서도 제일 처음에는 아래쪽으로 향한 패턴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위쪽으로 볼록한 형태를 취한다. 더 허리 심할수록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심리막 하열은, 그러니까 ST 분절 하강은 여기 보시면은 거기에서 바로 위치한 유도에서 ST 분절 하강으로 기록돼요. 근데 우리가 ST 분절 하강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아까와 ST 분절 상승과 반대예요. 우리가 QRS가 반드시 베이스라인에서 끝나는 보장이 없어요. QRS가 밑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T파가 특히 그러니까 그 LBB나 RBB 같이 T파의 시작이 베이스라인 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ST 분절은 어떻게 돼요? 베이스라인부터 빠진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ST 분절 하강의 패턴을 갖다 네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상향성이 있고, 위로 볼록할 수 있고, 평행이고, 하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상향이라는 것은 만약에 QRS가 베이스라인부터 끝났다 그러면 이것은 베이스라인에 위치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할 수 없이 QRS가 베이스라인 안에서 시작했으니까 정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이에요. 이거는 위로 볼록한 경우는 T파가 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시간이 여유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ST 분절 하강이지만은 이것도 정상인 거죠. 그래서 허혈의 ST 분절 하강의 특징이 뭐냐면 최소한 플랫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하향을 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흔한 2차성 ST 분절 변화, 2차성 ST 분절 변화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QRS 파가 모양이 변화가 있는 환자에서 2차적으로 ST 분절이 비틀리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의심실이 비대면 부연해서 알파가 높고 자심실은 V5-6에서 그 QRS가 높고 알파가 높고 우각차단, 자각차단, WPW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 QRS 파가 이런 모양, ST 분절 이런 모양을 보였을 때
2차적으로 이런 QRS 파워 모양을 관찰하게 되면은 이건 허혈이 아니고 2차성 ST 분절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우리 특징들이 다 뭐예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위로 볼록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왜? T파가 끝 시작이 베이스라인 이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ST 분절이 정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T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은, ST 분절이 떨어져 있네? 그러면 이건 넌 ST 엘리베이션 MI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뭘 하셔야 됩니까? QRS 파 모양을 관찰하셔야 돼요. 이 QRS 파가 델타 웨이브가 보이는 거죠. WPW 순절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이게 일차성 ST 분절, 허혈에 대한 ST 분절 상승 하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위로 볼록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non ST 엘리베이션, 진짜 non ST 엘리베이션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모양은 어떻습니까? 하강이죠. 그렇죠? 하강. 여기랑 모양은 위로 볼록한 거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후벽 신경 정색증은 어디서 많은 흔한 변화를 보였어요? V2, V3. 그렇죠? 근데 우리가 non ST 엘리베이션은 어디서 가장 흔한 ST 분절 하강 부위냐? V3, V4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신장 구조상 이쪽이 V3, V4가 바라보는 신장 쪽이 허혈에 가장 그러니까 허약해요. 어떤 변화가 그러니까 피 공급이 안 될 경우. 그래서 제 경험상 거의 ST 분절 non ST 엘리베이션 MI 같은 경우는 다른 유도보다 V3, V4 중심으로 하향성의 ST 분절 하강을 보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non ST 엘리베이션 MI죠. 여기서 보세요. 레시프컬 체인지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non ST 엘리베이션 MI는 레시프컬 체인지가 없답니다. 상승적 부위가 거의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 강의 제목이 혈성 신장 질환의 신전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안정형 후심증은 신전도의 변화가 없어요. 안정형 후심증은 우리가 혈성 신장 질환은 우리가 그러니까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에 한해서 우리가 신전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환자가 질집의 흉통에 이 환자가 관상 동맥 질환을 갖고 있어도 허혈 현상의 상황에서 혈이 없는 경우에는 ST 분절의 변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보면서 ST 분절은 뭡니까? 우리가 그 재침의 젊은 사람의 전형적인 ST 분절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QT가 너무 짧아서 일어난 현상인 거예요. 근데 환자가 좀 지났다가 응급실에 왔는데 가슴이 아프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ST 분절 하강이 거의 관찰되기 시작했어요. 여기 특히 V4와 여기 약간 상향성을 갖고 있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허혈성 신장질환 신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예요. 변화하는 경우에는 신장 혈관이 막혀가지고 허혈이 다이내믹하게 급성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변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흉통이 있고 변하는 경우는 이 경우는 급성 가상동맥 질환을 갖다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좌주관 질환 것은 뭐냐면 좌회선 동맥과 그 다음에 좌전 하행 동맥을 갖다 동시에 막은 거죠. 그러면은 신전도 변화가 굉장히 심할 걸 생각하지만은 의외로 신전도 변화가 하강 쪽으로 나타나요. 왜? 허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상승으로 표현될 수 있는 만한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한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상 부위가 너무 적어서 그렇죠? 정상 부위가 충분히 있어야지 벡터라는 것이 손상 전력 반응성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정상 부위가 너무 없어도 이 손상 전력 방향성을 갖다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뚜렷한 ST 분절 상승이 없을 수 있다.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WPW 신드롬 보이는 QRS 모양을 항상 보고 관찰해라. 자, 여기도 봤어요. 자각 차단이죠. 여기 보면 자각 차단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정상적인 QRS 모양이 아니고 이것도 정상적인 QRS 모양이 아니에요. 2차성 ST 분절 변화는 QRS 파의 모양과 반대 방향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QRS 파 모양과 반대 방향으로. 여기 보면은 QRS 파 모양이 아래쪽 S파 도미넌트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쪽 상승으로 표현이 된다. 여기는 QRS 파 모양이 비틀어진 모양이 우측 향하면 ST 분절 하강이 되는 거죠. 이거는 허혈이 아니에요. 왜? 이거는 QRS 파 모양 자체가 이미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바뀌어 있기 때문에
ST 분절은 1차성 변화가 아니고 QRS파 모양이 바뀌어진 2차적으로 ST가 비춰진 2차적인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관찰해야 될 건 ST 분절 변화가 되어 있으면 QRS파 모양이 정상이냐 아니냐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LBB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게 있어요? 여기서 ST가 베이스라인이 있어요. 그쵸?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이 환자는 베이스라인은 위에 있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2차성 변화는 우리가 1차성 변화와 감별해야 된다. 이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1차성 변화를 갖다 마스킹합니다. 그러니까 진단하기 어렵게 한다는 거죠. 이미 ST 분절이 올라가 있으니까 ST 분절 떨어지니까 겨우 베이스라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LBB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V2에서 정상적으로 ST 분절 상승이 될 구도에서 ST 분절이 베이스라인이 있으면 이 환자는 ST 분절이 떨어졌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떨어졌는데 이상하다 봤더니 V2에서도 하향성의 ST 분절 하강이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각 차단이 있는 환자에서 우리가 넌 ST 엘리베이션 MI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ST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ST 떨어졌으면 1차성 넌 ST 엘리베이션 MI라고 진단하기 전에 뭘 봐야 됩니까? QRS파 모양이 정상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이 QRS파 모양이 RBBB, 라이트 번들 브랜치블로 기면은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2차성 ST 분절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허혈에 의한 ST 분절 하강이 아니고 2차성 ST 분절 하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각차가 있는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모양은 우각차단이에요. 그렇죠? 우각차단인데 베이스라인 거보면 ST 분절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ST 분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떨어진 상황에서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는 ST 분절이 아주 많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ST 분절, 2차성 ST 분절 변화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이 ST 분절 변화를 갖다 관찰하기 굉장히 어렵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T파의 변화인데, T파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내전도 시작하시는 분 중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응급실에서 ST 분절 상승에 의한 초급성 T8 놓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 눈 도장을 찍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넌 ST 엘리베이션에서 T파 모양. 그리고 컨설트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허혈이 없는 경우에도 T파 모양이 많이 변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허혈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T파의 모양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QRS파와 반대이고 아주 높고 대칭적이다. 그럴 때 이걸 갖다 전형적인 비정상적인 전형적인 비정상 T파 모양은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QRS파와 반대 방향이고 대칭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깊은 거, 이게 전형적인 비정상의 T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노멀 같은 경우에는 T파가 QRS파와 같은 방향인 게 아주 전형적인 노멀인데, 우리가 임상에서 의외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약간 뒤집어진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깊지 않으면 정상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QRS파와 비교해가지고 T파는 QRS파보다 낮아요. 대원칙이. 근데 QRS파보다 높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하이퍼액티브 톨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같은 방향이 되는데 귀가 뒤집어지거나 이거 아주 깊게 반대쪽으로 뒤집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넌 ST 엘리베이션, 그리고 아주 큐티가 길면서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스트레스 카디오마이파스라는 병이 있어요. 거기 때 뒤집어진 T8 모양이 있어요. 근데 이 모양은 그냥 눈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찍는 게 가장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기계 판독입니다. 사이언스 리듬이고 오도멀 T, 컨시더 이스케미아, 엔티리어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산부인과에서 36세에서 부인과 수술 예정인데 컨설트가 나왔어요. 요거는 정상이죠. 근데 우리가 기계 판독은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판독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의사한테 책임을 맡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 판독은 센시티브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시금정색지라고 했는데 자기 아닌 것 같으면 가서 환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봤냐? 아프다. 그러면 시금정색지 의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판독을 참조를 하고 임상적 판단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환자가 왔어요. 이게 왔는데 이게 놓치는 환자에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는데 너무 빨라. 근데 구중맥 강의하셔서 알겠지만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라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T5 모양이 어떻습니까? QRS보다 어떻게 커요? T5 모양. 근데 T5는 무조건 일단은 QRS보다 높이가 낮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 초급성 T5, 하이퍼에피토티. 아주 급성기에 나타나는 하이퍼에피토티.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 아픈 환자가 QRS보다 월등히 높은 T5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하이퍼에피토티를 갖다 급성 에스티뷸러 상승 심근경색증을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있죠. 여기는 비교적 조용히 보여요. 근데 이 환자는 63세 여자인데 아프다고 했어요. 아프다고 했는데 에스티뷸러 상승이 없어.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서 QRS보다 T5가 더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이거 토티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환자가 아무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가서 얼굴 한번 여쭤봐야 돼요. 아프십니까? 아프다. 이건 하이퍼에피토티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QRS보다 T5가 더 높다. 그러면 급성 심근경색증 하이퍼에피토티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on-nested elevation. 이거는 무조건 눈에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시메트릭한 게 비교적 네로우 베이스한 시메트릭한 게 이렇게 특히 V2, V3, V4 여기에서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건 non-nested elevation MR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는 혈관 촬영 해보면 한 99% 자전 하행 동맥이 막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무조건 눈을 찍으시고 가슴 아프다는 환자가 이걸 보이면 무조건 빨리 혈관 촬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경우는 스트레스 인듀스 카디마이파스인데 심장이 놀라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실제 아들이 급수한 후에 발병한 호흡곤란으로 내어난 환자가 있어요.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T5가 굉장히 깊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QT 간격이 굉장히 길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눈에 찍어야 돼요. 아까 이거와 이거 차이는 뭐냐면 비교적 여기는 QT 간격이 좁다. 여기는 QT 간격이 굉장히 길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눈으로 찍으셔야 됩니다. 66세 여자가 왔어요. 새로 발생한 흉통이고 근데 처신전되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아프다고 해서 중환자실에 있는 응급실에 있는 와중에 보니까 T5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심전도 허혈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난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T쪽이 문제예요. T쪽이. 근데 점점 뒤집어졌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환자가 갑자기 더 아프다고 했어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QRS보다 이 T5가 더 높아진 거죠. 이렇게. 이거는 하이퍼에피토티입니다. 근데 이 환자를 갖다 우리가 혈관 상태를 보면 제일 처음에 95%. 혈관이 95%는 안정 시에는 허혈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운동 시 허혈을 일으키죠. 근데 그동안 있는 동안 스트롬보스가 차가지고 99%가 되면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안정이 막히면은 네 현장 트랜스미달 전청 심근 허혈을 일으키는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웰렌스 신드롬에서 바이패스한 모양을 그리고 V3에서 시메트릭한 T5를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 여기는 QRS 파워가 모양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에 QRS파가 이게 다른 모양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이게, WPW 신드롬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먼저 생각해볼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QRS가 네로 QRS잖아요. 네로 QRS. 그러면은 이거는 non-nested elevation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Q가, 나이가 시간 지나면 Q가 나타나는데 정상적인 Q는 V5, 6, 2, 3, F에 비해서 조금만 네로 베이스의 Q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V2, V3 이쪽에서 나타나는 Q는 정상적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 전벽신근 경색증인데 여기서 보면은 원래 심장이 그 알파는 그 V1에서 V6로 진행할수록 알파 화형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알파가 V6에서 낮아. 그러면 알파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걸 Q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알파가 높아져야 되는데 전벽에 심근 경색증이 있으면은 알파를 형성하지 못하니까 이 알파 모양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벽 심근 경색증에 간혹 RS 프로그레션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벽 심근 경색증인데 전형적인 그 Q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폭이 넓은 게 전형적인 넓은 게 어브노멀 Q파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룹핑이 돼야 된다. 그룹핑이 투스리에브에 돼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서머리를 해야 되면은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안정형 혈신증은 현재 환자가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
환자는 심전도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근데 이 환자가 흉통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유한 ST 분절 상승을 관찰됐다. 근데 우리가 이 상승이 관찰됐을 때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QRS-8을 봐라. 그렇죠? QRS-8을 봐서 QRS-8가 노멀이면은 오브노멀 혈성 변화에 의한 ST 분절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나 만일에 이 환자가 번들된 출혈이 있거나 자심실 비대일 경우에는 이거는 세컨드 ST 체인지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자심실 비대가 없을 경우에는 진단이 쉽지만은 만일에 있는 경우에는 진단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 경우에는 ST 분절 변화를 갖다 시간적 차이 아니면 신장 초파트에서 진단을 해야 되고 또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역변화가 있으면 더 확실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심이어서 처음에 이제 이 활성 심장 질환을 갖다 바라보신 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증상입니다. 증상이고 두 번째는 심전도, 그 다음에 심근 표지를 갖다 같이 보고 판단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